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온화한 봄 날씨의 5월이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5월은 발갑지 않은 그런 달이죠. 공포의 한 달로 이렇게 지났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가에선 세린메이라는 격언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5월 달 증시는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았고 이 돌발 악재로 인해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졌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 부분이 재현될까요? 증권가에서 의견은 반반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토마토TV와 함께 스윙되는 한 달 만들어 보시죠.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뉴스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증시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 바로 FOMC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4일 새벽에 나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향후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마지막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올리지 않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현재 기록되고 있는 패드워치입니다. 패드워치에서 보시면은 93.5%로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다 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적이어서요. 이번에 올라갈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이 어떻게 좀 미치게 될지 주 초반과 중반에는 모르는 상황대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주 후반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의 예상 밴드는 2420에서 2550선으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지 업종의 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SG증권발 수급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수출입 동향인데요. 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49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4.2% 감소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7개월째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이 수요가 줄고 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성적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되면서 알려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수출 언제쯤이나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려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일즈 외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방문이 다 빈손으로 끝났다라는 대부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엔 중동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이 교통 물류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원팅 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한 차례 증권가에서도 이 모라바람이 불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된 네옴시티 부분이 또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사우디의 로드쇼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기간 가운데서도 9일입니다. 9일에 사우디의 교통 물류부와 또 미래 모빌리티 도로 분야의 MOU 2건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삼성 그리고 부산 신항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경제계에서는 어떤 또 교류가 펼쳐질지 이 부분도 관련된 부분으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한미글로벌과 히림, 인디에프가 앞서서 주목받았던 바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는 교통물류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도로라든지 모빌리티 이쪽으로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KLX 같은 경우는 항만 관련된 종목이고요. 베셀과 네온테크 그리고 파이버프로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도로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 현대로템에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과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관련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된 두 가지의 내용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개발 사업 수행 기관을 확정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이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33억 원입니다. 2026년까지 이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서 정부의 물량이 164억 원 그리고 민간에서는 69억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성능이 좋지 못해서 2020년에는 전체 점유율 가운데서 1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 성능이 대폭 개선되면서 현재는 전체 배터리 가운데서 약 35%까지 그 세를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배터리다라는 시각이 상당했지만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면서 국내의 셀업체들도 속속 LFP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뉴스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알아보겠습니다. LFP 배터리 다소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묶어봤고요. 이주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와 CIS, 아모그리텍, 자이글 등이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소외됐던 이 종목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놨습니다. 바로 세계 9위의 배터리 업체, 중국 업체입니다. 신왕다라는 업체인데요. 이쪽으로 분리막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분리막만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계약이 더욱 의미 있는 건 전기차용 분리막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장 퍼포먼스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직전 거래일 종가는 77,300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장의 움직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